70대 나이에 황반변성 탈출기를 쓰게 된 동기는 처음에 황반변성이란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으며 흰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조심스럽게 걸어가거나 안내견의 인도를 받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의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우선 황반변성이 어딘지를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눈 전체의 단면도입니다. 이게 요 자리가 동공이고 우리가 검은 채 까맣게 보이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렌즈처럼 되는 게 이게 수정체 유리입니다. 수정체. 그리고 이 안에 액체가 유리체라는 액체가 들었습니다. 빛이 그 각막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 수정체에서 꺾여서 유리체를 통과해서 이 황반에 영상이 맺힙니다. 맺혀서 우리의 그 시신경으로서 전달되는 이 초점, 눈 중심 초점 자리입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CT 사진 찍어 보니까 이 자리가 요 속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룩 솟아 올랐어요. 이렇게 솟아 올랐으니까 시력 중심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보는 그 자리가 동그랗게 흰 구름 끼듯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거,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으려고 글자 보면 안 보이죠. 옆으로 지나가면 그 다음에 보이는데 그때는 초점이 흐려지니까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책은 아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이게 완치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저희 얼굴을 찬찬히 보시면서 10년 전 같았으면 확실히 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좋은 약이 나와서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완치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완치는 안 된다는 말을 애들과 좋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병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98세까지 살면서 황반변성이 없이 다만 약한 백내장 정도였는데 정말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눈동자에 주사를 맞기로 결심하고 특수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동자에 주사를 맞을 것을 생각하니 두려움에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맹인으로 사는 고통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두려움을 달래고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얼굴 전체에 소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가려워서 소독하니 손으로 만졌습니다. 만졌더니 간호사가 짜증내면서 얼굴이 가려워도 얼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하고 엄격히 주의를 주고 다시 얼굴에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마취약을 2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좀 겁이 나서 간호사님 마취약 좀 더 넣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님이 저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다시 한 방울 더 눈에 넣어주셨습니다. 조금 기다리니 이윽고 의사 선생님이 큼직한 주사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주사기를 보니 너무 겁이 나서 정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알아채셨는지 눈동자만 안 움직이면 별로 안 아픕니다.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눈을 움직이지 마세요. 눈을 아래로 보세요. 이제 주사 놓을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가느다란 목소리 예. 그 순간 눈에 침이 찔리는 고통이 왔으며 주사액이 눈 속으로 퍼지면서 밝았던 눈이 갑자기 눈앞이 희미해지더니 다시 붉은 빛으로 꽉 찬 후 다음 캄캄해지면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빠진 후 눈을 감고 한동안 있다가 간호사가 안대를 덮어주면서 2일간 세수하면 안 됩니다. 1시간 동안 눈을 만지지 마세요. 하는 주사
주의사항을 듣고 2개월 후에 다시 주사 맞는 날을 예약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치료를 해서라도 시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힘든 치료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할까요? 이렇게 치료 과정을 병행하면서 어렵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좀 더 일찍 알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고 치료도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을 앓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와 같은 생활 습관 때문에 발병한 분이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황반변성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잘 된다고 합니다. 저처럼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시신경이 죽은 부분의 시력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중심 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 병원에 갔지만 글자 한자 정도 시력을 잃고 나머지 부분은 완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혀 시력 상실된 흔적이 없습니다. 책을 읽을 때나 컴퓨터 글자를 읽을 때도 전혀 시력 상실된 부분이 너무 작은 부분이라서 아무런 불편이 없으며, 또한 시력을 잃은 그 부분도 찾을 수 있기도 힘듭니다. 만일 제가 1개월 정도만 일찍 갔더라면 시신경을 모두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제가 1개월 늦게 갔더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신경 소실로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의 발병 과정과 치료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반변성이란 것을 알게 된 경우는 어느 날 책을 읽으려니 눈이 보는 중심부의 글자가 흰 구름에 덮인 것처럼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곱이 끼어있는 줄 알고 눈을 부비고 또 씻어 보았으나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게 그 무서운 황반변성이구나 하는 놀라움에 옷을 대략 챙겨 입고 동네 병원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예상했지만 무겁게 황반변성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완치는 어렵고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치료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4년이 지난 지금은 완치되어 책도 잘 보고 컴퓨터도 잘 읽고 운전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은 재발이 아주 잘 되는 병이므로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치료가 되었고 발병 전 단계는 어떤 증상이 동반되었으며 결정적인 확실한 치료가 된 생활 개선은 무엇인지 3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편에서는 황반변성 발병되기 전 단계의 약 10년 동안 눈의 변화 과정과 황반변성 확정과 치료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편에서는 황반변성 여러 명, 대략 제 짐작이 한 60명 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의 생활 습관 공통점을 찾아내어 그 공통점에 해당하는 생활 습관 변경 내용과 그 개선하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시력을 회복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편에서는 건강한 눈의 관리와 눈의 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편에서 황반변성 발병되기 전 단계의 약 10년 전부터 첫 번째 나타난 저의 눈의 특징은 흔히 비문이라는 것이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비문이 나타났을 때 상당히 눈에 괴롭고
책 읽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경을 쓰면 책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눈의 노화 현상 중에 하나이므로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무시하고 지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문의 특징도 피곤하면 좀 더 심하고 건강이 좋을 때는 좀 줄어드는 약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문이 시작된 지 약 5년 정도 지난 후부터는 비문 형태와는 좀 더 다른 검은 아주 작은 새까만 검은 점이 눈 여기저기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좀 더 심하고 오후에 심했다가 사라지고 또 다음 날에는 없어지고 그 후 며칠 지나면 또다시 크게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 나타난 위치도 자꾸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비문의 일종으로 착각하고 그냥 지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많아지고 점의 크기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시야 윗부분에 검은 잉크를 물에 떨어뜨린 것 같이 시야 윗부분에서부터 아래로 검은 잉크가 물에 확산되는 모양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망막이 작게 뚫어졌다고 하면서 레이저로 망막 박리를 막는 망막 시술 고정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망막이 어디 있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게 망막입니다. 이게 망막입니다. 이게 떨어지니까 망막 액이 아마 여기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액이 떨어져서 이렇게 시커멓게 쭉 퍼지면서 눈에 이렇게 상당히 시야를 가렸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병에 물을 담아놓고 잉크를 떨어뜨리면 위에 좀 시커멓고 밑으로 갈수록 점점 퍼져가는 그 모습이 이 눈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먹물은 점차 고정시술을 받았습니다. 고정시술을 레이저로 받았는데 레이저로 찢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눈이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움직이면 그 레이저 초점이 이탈되어서 아주 건강한 망막을 다친다고 하면서 눈을 고정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자꾸 움직이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딱딱 때릴 때마다 따끔따끔하고 아팠는데 제가 눈을 제대로 고정을 못 시키는 바람에 한 30분에 4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하고 난 뒤에 집에 올 때는 눈이 매우 쓰리고 아팠습니다. 정말 이거 한 4, 5일 갔습니다. 눈이 쓰리고 아픈 것이. 눈에 약을 넣을 때만 괜찮고 그 진동제였어요.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치료하고 나니까 그 짙은 먹물은 점점 희석되면서 옅어지면서 엷어지고 그리고 그 먹물처럼 퍼졌던 것이 서서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검은 반점은 계속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심부가 가리워 안 보이는 황반 변성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2달에 1회 눈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격과 주사약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고유한 전문 지식이므로 제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병원에 다 하는 치료제였습니다. 그때부터 병원에서 알려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포함된 눈 영양제를 먹으라고 권해서 지금까지 영양제를 매일 하나씩 꼭 챙겨 먹습니다. 2개월 뒤에 병원에 갔을 때 약간 개선되었지만 더 이상 진전은 없었습니다. 즉 여기 불뚝 솟아올랐던 것이 이 황반 쪽에 솟아올랐던 것이 약간 깔아앉았어요. 이렇게 깔아앉았고 그 대신 이쪽에 물집이 이렇게 생겨 있었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뿐 아니고 이쪽에도 전부 울퉁불퉁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전부 이 망막 쪽에 다 부풀어 올랐습니다.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주사를 맞을 때 고통스럽지만 참고 계속 맞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에 핏줄이 터져 눈이 붉게 물들어 2주 정도 안대하고 다니는 고통도 참아내고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정말 주사를 맞으러 갈 때마다 가슴이 콩콩 뛰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의문이 계속 생겼습니다. 황반변성 발병 원인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불치의 병이 생겼을까? 왜 오른쪽 눈만 황반변성이 왔을까? 왼쪽 눈은 건강한데 왼쪽 눈마저 황반변성이 어쩌나? 혹시 왼쪽 눈까지 전염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생겼어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답변은 황반변성은 전염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병 원인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첫째, 안압이 높은 사람이 많고, 둘째, 당뇨가 있는 사람이 황반변성이 많고, 셋째, 혈압이 높은 사람이 황반변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원인 외에 수없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세 가지 중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나의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의 생활 어떤 습관이 발병 원인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패턴과 식습관을 면밀히 다른 건강한 사람들과 차이점을 찾아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눈의 상태가 가장 안 좋을까? 이 문을 가지고 저의 생활 습관을 건강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잠자는 습관까지도 서로 비교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2개월에 1회씩 주사를 병원에서 맞다가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자녀들이 대한민국에서 안과 치료를 제일 잘한다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라고 권면해서 지금까지 친절하게 열심히 치료해 주신 지역 병원을 떠나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저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이 줄지어 앉아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2개월에 1회씩 하면서 2년 동안 많은 환자 동료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분들의 생활 패턴과 식습관과 발병론의 공통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공통점을 찾아 꾸준히 일반 건강한 사람들을 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완치 판정을 받고 6개월에 1회 정도 검사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건강한 시력으로 책도 읽고 운전도 하고 등산도 하면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황반변성이나 저의 전단계와 같은 과정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다음 편에서 설명드리는 그 공통점을 꼭 여러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편에 뵙겠습니다.